핵심 8번. 자, 기다리셨죠? 4단자 정수. 자, 우리 4단자 정수 그러면 F 파라미터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F 파라미터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종류는 A, B, C, D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 4단자 정수는요, 여러분들 굉장히 출제가 잘 됩니다. 4단자 정수 중에 1순위예요. 4단자 정수 중에 첫 번째. 왜 그러냐? 나올 게 많아요. 나올 게 많습니다. 그래서 4단자 정수의 기본 공식, 4단자 정수의 각각의 성질, 어떤 차원을 갖느냐라는 그런 성질들, 그리고 회로망에서 4단자 정수를 구하는 방법, 기계정수에서 4단자 정수를 구하는 방법, 발전기나 전동기에서 4단자 정수를 구하는 방법과 변압기에서 4단자 정수를 구하는 방법.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표현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 4단자 정수 굉장히 출제가 잘 된다. 첫 번째는 회로망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로망 특성은요, 여러 가지 회로망이 나와요. 이렇게 T형으로 나올 때도 있고 L형으로 나올 때도 있는데 이 L형은 두 가지입니다. 왼쪽에 임피던스가 붙어 있는 경우, 오른쪽에 임피던스가 붙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T형에서 Z2가 없는 그림은 L형이죠. Z1이 없는 그림도 L형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파이형과 단일형으로 구성됩니다. 자, 여러분들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이 4단자 정수 구하는 걸 거의 포기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엄청 쉬우니까. 엄청 쉬우니까.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도 올려놨습니다. 4단자 정수 한 방에 끝내기. 네, 한 방에 끝내기만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셔도요, 제가 올려놓은 영상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4단자 정수 회로망 특성 지금부터 구할 텐데 일단 A, B, C, D 네 가지를 구하는 방법 보겠습니다. A 구하는 방법입니다. A 구하는 방법은요, 무조건 자 회로망입니다. T형, L형, 파이형 이렇게 주어질 때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A에는 1 플러스가 들어간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1 플러스. A를 구하는 방법에는 1 플러스 요게 꼭 들어간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뭐냐? 기역자를 찾는 거예요. 기역자. 기역 모양으로 임피던스가 접속되어 있는 방법. 기역 모양. 기역 모양. 그럼 요것도 기역 모양으로 접속이 돼 있잖아요. 자, 이 기역자는 위에 있는 Z1, 아래에 있는 Z3 이렇게 되니까 이걸 분수로 그냥 표현하는 겁니다. 위에 분자, 아래 분모 이렇게 써버리면 A가 끝난 거예요. A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의 A값 1 플러스 Z3분의 Z1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밑에는 어떻게 될까? 1 플러스 Z2분의 Z1 당연히 되겠지요. 당연히 되겠지요. 네, A 구하는 방법 아시겠죠? 자, 미리 보고 올까요? 이때는요, L형입니다. 왼쪽에 임피던스가 없으니까 기역자가 안 되잖아. 예, 기역 모양으로 접속이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1만 적는 거지. 1 플러스 다음에 쓸 게 없으니까 1만. 아시겠죠? 자, 파이형에서 기역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Z2하고 Z3 모양이 기역자 모양이잖아. 그래서 1 플러스 Z3분의 Z2. 항상 우리가 A를 구할 때는 회로망 특성에서는 기역자만 기억하시면 돼. 기역을 기억하자. 끝났죠? 자, 단일형도 있습니다. 자, 단일형은 두 가지인데요. 자, 기역자 안 되죠? 예, 기역자 안 돼요. 예, 이건 밑으로 내려가는 게 없고 여기는 왼쪽에 붙어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1만 적는 거지 뭐. 그죠? 이렇게 해서 A 구하는 것부터 먼저 끝을 냈습니다. 끝났죠? A 끝났어요. 자, 그 다음은 D를 구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자, D 구하는 방법은요, 마찬가지로 1 플러스를 무조건 적어놓고요. D 구할 때도 마찬가지로 1 플러스를 적어놓고 이제는 뭐냐? 역기역입니다. 역기역. 기역자를 거꾸로 이렇게 적어놓은 거. 기역자를 거꾸로 적어놓고 보니까 위에 Z2, 밑에 Z3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D를 보니까 1 플러스 Z3분의 Z2라 나와 있는 거예요. L형은 어떻습니까? 역기역이 안 되죠. 오른쪽에 지금 임피던스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1만 적는 거지. 1만 나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요런 그림은요. 1 플러스 역기역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Z1분의 Z2로 나오겠네요. 1 플러스 Z1분의 Z2 확인만 하셔요.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이형에서 우리가 역기역이라는 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1 플러스 Z1분의 Z2 이렇게 돼 있다는 걸 확인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단일형은 당연히 얼마 될까요? D도 모두 1이 됩니다. 단일형은 임피던스가 하나로 접속되어 있는 두 가지의 그림을 단일형이라고 호칭합니다. 그래서 D가 모두 1로 나와 있다는 거. 그래서 자, 우리가 A와 D를 먼저 구하는 방법을 끝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따로따로 구하는 방법을 익히셔야 돼요. 그래 놓고 나서 A, B, C, D를 이렇게 조합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B를 구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자, B는요, 일단은 위에서 구한다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위에서 구한다. 자, 위에서 구하는 걸 먼저 알아야 되는데, 자, T형일 때는 위에가 몇 개 있죠? 2개 있잖아요. 그래서 B를 구할 때 T형은 일단 2개를 더해 준 다음에 2개가 있으면 더해 주고요. 2개를 더한 다음에 다시 곱합니다. 그래서 Z3 밑에 있는 Z3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아래를 따로 구하는 겁니다. 위아래를 따로 구해요. 그래서 T형일 때가 B 구하는 게 제일 복잡하지요. T형일 때 B를 구할 때는 T형은 위에 임피던스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를 한 번은 더하고 그 다음은 곱해서 Z3로 나눈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T형에서 B 구하는 방법. 자, 그러면 만약에 L형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만 주어지잖아요. 그 하나만 주어질 때는 그 값이 바로 B가 됩니다. 그래서 Z1이 되는 겁니다. 위에가 하나만 있으면 그게 바로 B예요. 다음 L형도 위에가 하나만 있잖아. Z2가 B예요. 파이형도 위에 하나 있잖아요. 하나만 있으면 그게 B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위에가 하나만 있을 때는 그걸 그냥 B로 선택해 주면 됩니다. 자, 단일형도 마찬가지죠. 위에가 하나 있으면 그게 바로 B예요. 단일형 중에 위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없으니까 0을 쓰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자 정수를 어떻게 각각을 구해주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B 구하는 방법 끝났고 마지막으로 C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C 구하는 방법은 먼저 밑에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 있는 걸 가지고 구합니다. 아래로 내려가 있는 걸 가지고 구해요. 자, 일단 T형일 때는 아래로 내려가는 게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Z3분의 1로 취하시면 돼. 역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C 성분을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어드미턴스 성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임피던스의 역수로 표현되기 때문에. 자, L형은 밑으로 내려가는 게 하나잖아. 그래서 Z2분의 1로 그냥 구하시면 되죠. 밑으로 내려가는 게 바로 C를 구하는 요소인데 그 역수를 취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일 때는 역수로 취하시면 됩니다. 자, L형 또 하나 있네요. Z1 하나밖에 없으니까 Z1분의 1로. 자, 파이형일 때가 어렵죠? 파이형일 때가 어려워요. 왜? 밑으로 내려가는 게 2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할까요? 파이형에서 C 구하는 방법은요. 밑으로 내려가는 게 2개면 각각을 역수를 취해서 더하는 거지 뭐. Z1분의 1과 Z3분의 1을 각각 더한 다음에 더했으면 다시 어떻게? 곱해야지. T형에서 B 구하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 아닙니까? 위에 Z2가 있으니 바로 이렇게 써주시면 파이형에서 C를 구하는 방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익히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단일형에서는 밑으로 내려가는 없는 이런 형태는 밑으로 접속되는 게 없으니까 C가 제로가 되겠죠. 단일형 또 하나 밑으로 내려가 있는 밑으로 접속되는 게 하나 있으면 Z분의 1 이렇게 해서 각각으로 우리가 사단자 정수를 구하는 방법을 익히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사단자 정수의 회로망 특성은 총 몇 가지? 6가지의 회로망이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각각 A, B, C, D 사단자 정수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모두 해두고 계셔야 됩니다. 정말 출제 잘 된다는 거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확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예제 1번. 그림과 같은 단일 회로입니다. 사단자 정수 어떻게 됩니까? 자, A는 1이 되겠죠. B는 Z가 되겠죠. C는 0이 되겠죠. D는 1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불러주시면 돼요. 1Z0 1로 불러주시면 정답이 되겠지.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지금 단일형만 예제로 풀어보는데 T형과 L형과 파이형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 반드시 풀어보셔야 돼요. 그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요? 관련 페이지. 여러분 그 소책자 포켓북에 보시면 관련 페이지가 적혀 있어요. 그 페이지를 가시면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단일형이죠. 원래 우리가 배울 때는 얘가 Z로 주어질 때 사단자 정수를 표현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A가 얼마냐? 1, B가 얼마냐? 0, C가 얼마냐? Z분의 1이지요. D가 얼마냐? 1로 표현되는데 지금 Z자리가 Y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C는 Z분의 1을 Y로 바로 써주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행렬로 표현을 한다고 가정하면 A, B, C, D가 이렇게 위치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자리에 그대로 사단자 정수를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1, 0, Y, 1로 정답을 찾으시면 되겠죠. 1, 0, Y, 1로 주어진 거 정답이 1번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문제를 다뤄보시길 바랍니다.